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또 하나의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최단 기간에 로켓을 재활용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30일 첫 민간 유인 우주선인 크루드래곤 발사에 사용했던 팰컨 9 로켓을 재활용해 51일 만에 다시 발사했습니다. 이는 나사의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세웠던 최단기 재발사 기록을 3일 단축한 것으로 25년 만에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오후 5시 30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카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우주로 발사된 팰컨 9 로켓에는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실려있어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약 8일 후 정지 궤도에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한국군은 아나시스 2호로 군 통신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위성을 이용해 장병 개개인이 위성 단말기를 착용하고 작전에 나설 경우 언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타계한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아 오는 11월 조지아주 제5지역구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조지아주 민주당 의장인 니케마 윌리엄스 주 상원의원이 선정됐습니다. 1978년 7월생인 윌리엄스 의원은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태어났지만 엘레바마주에서 성장해 대학까지 졸업한 후 2002년에 애틀란타로 이사온 뒤로 민주당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자금 모금 캠페인에서 활약했고 2013년부터 조지아주 민주당 부의장으로 활동하다 2017년 주 상원 39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2018년에는 주지사 선거에 부정이 있다면서 주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2019년에는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조지아주 민주당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올해는 동료 의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고 존 루이스 의원과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조지아주 보건부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서 마코 메디컬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루 1만 건의 PCR 검사를 처리할 수 있는 검사 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주 가까이 걸리는 검사 결과 통보가 향후 평균 48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라고 주지사실은 설명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전국적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접촉자 추적과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될 만큼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검사자들이 일주일 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현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투미 주 보건장관은 마코 메디컬과의 계약은 검사 처리 능력을 높이고 추적 요원들이 새로 확인된 사례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벤 윌뱅크스 귀넷 교육감은 어제 아침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는 귀넷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윌뱅크스 교육감의 이 같은 결정은 대면 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육위원회에 반발하는 시위가 교육청 본부 건물 앞에서 열리기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는데요. 시위에 참가한 한 남성은 귀넷 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아침에 들었다며 그런 발표는 초점을 흐리는 물타기식 발표라고 답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온라인 수업이 아닌 평등한 교육권을 촉구했는데요. 시위에 동참한 돈나 맥레오드 주 하원 의원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맞춰주는 것이 평등의 의미라며 이것은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안을 들여다보는 시각과 생각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온라인 수업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5회
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5일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비된 경제를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역사적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협정은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27개 회원국 모두를 대표해 자본시장에서 수십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요. 이는 유럽 통합이 이뤄진 이래 거의 70년 동안 전례가 없는 연대 행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결된 협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AAA 등급의 이자로 7,500억 유로를 대출해 3,900억 유로는 지원금으로 3,600억 유로는 저금리 융자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찰스 미셸 정상회담 의장은 오전 5시 15분에 성명을 내고 이 합의를 유럽의 중심축이 될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진정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이 미국식 재정노조의 길을 가는 첫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40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일 미군 사령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지금은 음성이 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지별로는 오키나와가 12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후테마 비행장에서 64명, 캠프 한신에서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내에선 주일 미군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일본 정부도 주일 미군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일 미군은 개별 부대와 각 기지의 감염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미 국방부의 방침을 이유로 확진자 수 발표를 꺼려왔는데요. 오키나와 미군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시칠리아 아롤리온 제도 앞바다에서 버려진 어말에 걸린 거대한 향유 고래를 풀어주기 위해 며칠 동안 작업을 벌여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고래는 황새치 불법 조업에 사용되는 그물에 걸려든 모습이 토요일 포착됐는데요. 그물망에서 벗어나려고 열정적으로 안간힘을 쓰는 이 고래에게는 퓨리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해안경비대는 성명을 통해 고래가 크게 동요하고 있어 작전에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어망이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로이터는 해안경비대가 그물에 엉킨 향유 고래를 풀어주기 위해 작전에 나선 것이 한 달도 안 돼 두 번째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오늘 현대차 그룹의 기술 메카인 남양연구소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답방 형태인데요. 지난 5월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등에 관해 논의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일행은 자율주행차 넥소와 수소전기 버스도 시승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차세대 친환경차, UAM, 로보틱스 등 현대차 그룹의 미래 신성장 영역 제품과 기술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95년 설립된 남양연구소는 세계 시장에 출시하는 현대기아차의 개발을 전담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종합자동차 연구소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지만 재계 총수가 공식 방문하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재판부가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노 관장 측이 어제 법원에 3건의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감정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중 재산 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토지나 건물의 시세 확인서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출합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이 재산 분할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의 SK 주식회사 보유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의 SK 주식회사 보유 주식 42.29%는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경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오뚜기 물류 서비스 등의 저온 창고가 위치한 지하 4층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화물차를 이용해 냉동 제품들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190여 명과 소방장비 76대가 투입돼 화재를 진압했는데요. 건물 내 연기가 가득해 정확한 화재 경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합동 감식을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은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